이렇게 얌생이로 사기치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게 집값 상승한다는 거예요. 집값 하락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냥 질질 끌다가 지방선거 끝나서 이제 보유세 좀 올리고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집값 유지시키고. 안녕하세요. 진실부동산의 이원영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내용이 한 이 정도 돼요. 분량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이제 띄는 대책이 금융규제 정책,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확대, 토지거래 지정을 경기 일부까지 했다는 점이 포인트 같아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정부는 급격한 집가 하락은 원치 않고요. 지금 가격에서 약간 약보합세 정도, 상승도 원치 않고 지금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약간 약보합세 정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딱 정책 보니까 주요 정책인 전세자금 대출 금지, 분양가 인하 정책,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여전히 틈새는 벌어놨고요.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집을 못 사게 하는 것보다 집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안 나왔어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역하고 경기 일부 지역까지 했다는 점은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하락하려면 가수요가 거품이 붙어서 그 거품이 붙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될 때 정부가 강력한 규제 들어갈 때 집값이 하락하는 건데, 지금 수년째 DSR 규제, 다주택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세값 하락, 분양가 인하 정책 외에는 집값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선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동일한 6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0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다,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20년 1월 달부터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완화한 거죠. 이 정책 자체가.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사실 이것은 금융규제를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거품을 제거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좀 더 든든한 지원자가 돼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집값 폭등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절대 안 떨어져요. 현행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현재 가격에서 약보합세 정도, 약 고점 대비 10%까지만 하락을 원하고 그 이하는 원치 않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 인상해서 현재 폭등한 집값에서 보유세를 걷어들여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집값 하락은 전혀 원하는 정책 쓰지 않아요. 과거에 2020년도에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20년 7월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쓰는 한도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 생애 제출 이분들한테 대출 한도를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고요. 또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서울의 투기지역의 한도 내에서만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규제를 하고, 그 당시에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허용해줘서 집값이 경기도 지역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아주 얌생이처럼 규제 완화 살짝 언론에 알리지 않고 하나 살짝 풀어버리면 또 집값 폭등 와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보면은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수요 억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재탕인데, 그 정책보다도 오히려 완화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대출 받고 즉시 전입을 했거든요. 또 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LTV를 40%도 안 됐어요. 9억 원 이하까지는 40% 해주고 9억 원 초과해서 15억 원 이하는 LTV가 20%였어요. 그래서 그때 비교하게 되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완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뭐냐면, 지금 1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라, 그런 신호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도 지금 안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열받는 게 뭐냐면, 1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DSR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개소리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DSR 정책은 원금 상환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DSR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자출 DSR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한대.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얌생이로 사기치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게 집값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전세자금 대출 하기 싫다. 규제하기 싫다. 그러면 집값 하락을 우리가 하기 싫다.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무슨 이게 DSR이야. 이자 상한하는 이자만 내는 게. DSR 규제는 원금 상환도 같이 하는 게 그게 DSR 규제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잖아 이게. 자, 전세값 하락 없이는 집값 하락 절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집값은요 상승하지 않으면 하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가격이 그 자리에서 정제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꼭지점에서 올라간 가격에서 10 이내 하락은 하락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약보합세라고 봐요. 정부는 딱 그 정도만 원하는 것 같아요. 상승도 원치 않고 약간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되면 부동산 하락론자들 방송 더 많이 출연할 거예요. 이 봐라 집값 좀 하락했지 않냐. 근본적인 거는 옛날에 2017년도 가격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현재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외쳤던 2017년도 가격을 회귀한다고 그때 주장했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도 없잖아요. 이거 정권 퇴진운동 해야 돼요. 자기들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가격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도 속 들어갔어 지금. 현재 지금 따따블로 올랐어. 10억짜리 가격이 지금 35억짜리예요. 그 가격을 10억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아예 없잖아 지금. 다만 이제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경기도 일부 지역을 했다는 거, 경기 남부 뭐 위주로 좀 했다는 거 하고 그게 조금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갭투기는 못하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야 집값이 근본적으로 하락이 오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변화가 없어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은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해야 돼요. 전세가 하락 없이는 절대 집값 안 빠지고요. 또한 현재 이렇게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분양가가 인하 정책이 안 나오면은요. 지금 10억 원 이하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되거든요. 그럼 틈틈이 좀 사게 되고 또한 세계 최초에 대해서 아직 규제도 없고요. 중간에 뭐 서민 실수요자라고 또 금융규제 또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가 집값 하락에 의지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현재 높은 가격에서 그냥 약보합 정도로만 유지하는 정책이 속보여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4억에 정도는 뭐 조금 침체가 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락도 없고요. 그래서 뭐 청약만 좀 치열하고 그래서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방송 출연 더 많이 하겠죠.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또 상승론자는 이것 봐라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남은 지금 뭐 이렇게 규제 대상은 아니에요. 뭐 주택담보대출 규제 아니 6억짜리 하던 게 2억 4억으로 줄었다 해갖고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2020년도 그때는 아예 10억 대출 초과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이번 정책도 그냥 쓸데없는 정책이다. 예? 생색만 내는 거다. 얘네들은 결국 현재 높은 집값을 하락시킬 마음은 없고요. 내년이네 그냥. 자, 우리 무주택 서민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1주택자분들도 지금 비강남에 있거나 경기도에나 서울 외곽에 계신 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 정부는요 집값 하락 의지 전혀 없고요. 지금 방송에서 나오시는 부동산 하락론자도 집값 하락 별로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이런 정책 나와가지고 이제 분양가 인하 정책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들어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집값 옛날 회계 절대 안 돼요. 정부가 이거 했다고 상상돼서 뭐 좋아하지도 말고요. 토지조사 원가 연동제하고 서울 전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전세자금 대출 중단.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 문제를 얘기하니까 정부가 또 물타기 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그 제도 자체가 전세값 상승이 오는 거예요. 월세값 폭등. 그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거 무슨 월세가 상승해요. 개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더 시급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면 전세값이 폭락하고 그럼 전세값이 폭락하면 월세값도 폭락하고 그럼 이 두 가지가 폭락하면 집값도 폭락하고 이 캠페인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장한 데에서 반박이 있는 분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물론 내가 조회수가 작아서 안 보는 사람이 많지만 적어도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하락론자 제 내용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토론할 용의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하락 의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강력한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 지금 공공택지에서 주변 시세 60 이거 개소리예요. 토지소득 원가 연동제 MB 때 이명박 정부 때처럼 하는 정책 쓰지 않으면 집값 하락 안 옵니다. 그냥 약보세 정도 올 거예요. 이걸로 긁어 먹을 거예요. 한 몇 달. 속지 마세요. 이상 진실부동산이었습니다.